요즘 들어 자꾸 지난 일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득 과거의 어떤 장면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30년 전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살던 집, 그때 들려오던 소리, 그때 마주 앉았던 사람의 얼굴,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닿는 따뜻한 물의 감촉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합니다.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면 다리에 힘이 빠질 만큼 그리운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가 찾아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오면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장면이 다음 장면을 부르고 다음 장면이 또 다른 기억을 끌어오고 어느새 마음 전체가 과거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억에 잠기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의 특권이라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 기억들이 늘 따뜻합니까? 그 추억들이 늘 당신을 미소 짓게 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기억들 중에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쁜 기억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쁜 기억은 스쳐 지나가고 아픈 기억은 오래 머무릅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희미하게 남고 후회되는 순간은 선명하게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마음은 좋은 것보다 아픈 것을 더 오래 붙잡습니까?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기이한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부정적이다. 고통만이 긍정적이다.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순간 흘러가 버립니다. 손에 쥐려 하면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반면 고통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몸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고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그 맛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렵습니다. 맛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그 감각 자체는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심하게 배탈이 났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어떤 음식이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세세하게 기억합니다. 마음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기억은 금방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랑받았던 순간은 아련하게 남지만 배신당했던 순간은 칼날처럼 선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생존하려 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고통을 기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강하게 저장됩니다. 쾌락은 생존에 긴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생존의 경고입니다. 마음은 경고를 지우지 않습니다. 경고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억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사진첩이나 영상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의 장면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필요할 때 꺼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는 감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의 본체는 감정입니다. 장면은 흐릿해져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누군가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시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다투었는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도 세부적인 것은 흐릿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 분노, 억울함, 서러움, 허탈함, 이것은 30년이 지나도 떠올리면 즉시 되살아납니다.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30년 전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의 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시간은 30년이 흘렀지만 감정은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바래지만 감정은 바래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는 시간 밖에 존재한다. 이성은 과거를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지만 의지는 과거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의 것으로 느낀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다 옛날 일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마음은 듣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 말해도 마음은 아직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단순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겪는 것입니다. 기억은 재생이 아니라 재경험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은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기억이 많다는 것은 다시 겪을 고통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이 많아집니다. 60년, 70년을 살았으면 그 세월 속에 수만 가지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분노했던 일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기억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쁘면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고 일상의 바쁨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바쁨이라는 덮개가 걷히면 가라앉아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잔잔해지면 바닥에 있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살이 새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멈추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지만 날카로운 돌조각도 있습니다. 그 돌조각이 과거의 상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제 고요해진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기억이 올라올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참지 않고 말했더라면, 그때 붙잡았더라면, 그때 놓아줬더라면, 이 문장들이 밤마다 돌아옵니다.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면 마음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60년을 살아온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십 년간 애쓰고 버텨온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후회의 파괴력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한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인생 전체의 의미를 흔듭니다.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도 잘못이 아닌가? 이 질문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에 대해 매우 냉정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의 당신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 그때 처해 있던 상황, 그때 느끼고 있던 감정, 그때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지금은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갈림길이 다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삶은 항상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결정됩니다. 산꼭대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신이 내린 선택은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내린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후회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후회에는 한 가지 잔인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시도합니다. 만약에. 이 만약에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마치 이미 인쇄된 책의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글자는 지워지지 않고 종이만 찢어집니다. 후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고 현재의 마음만 달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후회에 빠져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마시는 차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30년 전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현재마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도 머물지 못하고 현재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이 현재를 잡아먹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계속 떠올리는 것일까요?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꺼내 봅니다. 이 사건과 저 사건을 연결해 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 봅니다. 하지만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인을 찾으면 그 뒤에 또 다른 원인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끝없이 파고들어도 최종적인 답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둘째, 의미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었는가?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의미는 앞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지나온 시간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는가? 내 삶에는 가치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거를 뒤져봅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찾으려 합니다. 가치 있었던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회스러운 것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의미를 찾으려 했는데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의 역설입니다. 의미를 찾으려 과거에 들어가면 고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셋째,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해하지 못한 관계, 전하지 못한 말, 받지 못한 사과, 돌려주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서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덜컥거립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났더라면, 그때 진심을 말했더라면, 이미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마음은 그 문을 닫지 못합니다. 닫으면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닫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잃는 것 같아서, 닫으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열어둡니다. 열어둔 채로 바람에 흔들리며 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60년간의 기억을 머리에서 꺼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을 지우면 자기 자신도 지워집니다. 당신의 기억이 곧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후회도 기쁨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기억을 지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 온다.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기억을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했다. 그때 나는 어리석었다. 그때 나는 나약했다. 기억 속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벌을 주어왔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입니까? 정말 어리석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정말 나약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버틴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심판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경제적 상황, 그때의 가정 환경,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 그때의 나이와 경험, 그 모든 제약 안에서 그때의 나는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담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억은 내가 원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것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과 떠오르도록 내버려두되 잡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옵니다. 나뭇잎을 붙잡으면 손이 물속에 잠기고 몸이 끌려갑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면 나뭇잎은 저절로 흘러가 버립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 아, 이 기억이 왔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왜 이 기억이 떠오르지? 하고 파고들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신문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떠오른 기억은 붙잡지 않으면 다시 가라앉습니다.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밀려옵니다. 밀려온 파도를 막으려 하면 파도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 파도는 밀려왔다가 스스로 돌아갑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와도 되고 가도 됩니다. 다만 잡지 않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이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진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30년 전에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은 텅 빈 것이 됩니다. 60대에 70대에 남은 시간이 이전보다 적어진 지금, 그 귀한 시간을 과거에게 빼앗겨도 괜찮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당신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그때 겪을 때 한 번, 기억으로 떠올릴 때 또 한 번, 같은 고통을 2번 겪은 것입니다. 더 이상 3번째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과거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오늘 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이 기억이 왔구나. 이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불의 촉감, 방 안의 온도, 시계 소리, 자기 호흡 소리,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돌려보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당겨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10번 끌려가면 10번 돌아오면 됩니다. 100번 끌려가면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끌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 어떤 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만이 후회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삶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현재를 가능한 한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현재의 고요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